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곤 TV의 김정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대한민국 인구의 75% 이상 살고 있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전기요금의 구조와 부과 방법,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어떻게 부과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매월 납부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한 전기 공급 방식과 그리고 일반 주택의 수용가에서 이 전기 요금을 한전으로부터 어떻게 요금을 부과받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의 전압은 220V로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받게 되는데요. 이 전기는 이 전봇대 위에 가공 전선이죠. 이 가공 전선 중에서 RST 상 중에서 한 상을 이렇게 COS를 거쳐서 이렇게 한 상이 주상 변압기의 한 상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이 중성선입니다. 이 중성선에서 또 한 가닥을 연결을 해서 이 주상 변압기를 거치게 되면 220V가 변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220V는요, 이 주택의, 이 일반 주택의 붙임점이죠. 니은자로 생긴 이 붙임점에 220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220이 요 밑에 이 부분에 계량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량기를 한전에서 직접 검침하시는 분이 검침을 하거나 또는 원격 검침으로 검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매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일반 주택에 A라는 분이 사신다면 이 A라는 분과 한전과 1대1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한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계량기를 보고, 그죠? 이 주택의 계량기를 보고 사용한 만큼 전월과 이번 달의 차이, 즉 사용량만큼의 전기 요금을 계산을 해서 직접 이 A 수용가에 사시는 이 A라는 분에게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로로 납부를 하든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시든 그 한전 요금을 납부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 집에 이 A라는 분의 집에 어떤 계량기라든가 그 다음에 가공인입선이죠. 가공인입선이라든가 계량기 그 밑에 차단기 2차 측 안에 있는 모든 부분, 이 부분은 한전 책임이고요. 이 부분은 한전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를 해주고요. 붙임점 밑에 있는 계량기까지는 한전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 그 다음에 ELB죠. ELB 계량기 후단에 있는 모든 부분은 A라는 그 수용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일반 주택의 전기 공급 방식과 그 다음에 요금 부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공동주택의 전기 공급 방식과 그 다음에 요금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전기 공급 방식과 그리고 요금 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단지의 규모가 되면 이 아파트의 지하에 변전실이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아파트 하단부에 땅 밑으로 변전실과 그리고 펌프실,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져서요. 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 이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주상 변압기에서 전기를 받는 것과 다르게
공동주택은 수변전 설비가 이렇게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이 윗부분 COS를 통해서 이 COS는 한전의 책임 분계점이라고도 하죠. 이 COS를 거쳐서 R상과 S상과 T상의 이 케이블은 CN, CV, W 케이블이죠. 이 케이블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변전실로 22,900V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 변전실에는 LBS, MOF, PF, VCB 등 수 변전 설비가 계속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된 전기는 최초의 22,900V를 이 MOF 판넬에서 전력 양계로, 주택용 전력 양계로 검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수 변전실로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kW 이상 정식 수 변전 설비를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 수 변전 설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수 변전 시설의 정전과 복전이라는 제가 앞에 올렸던 동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철근 콘크리트 전주죠. 금방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에서 22,900이 지중으로 이 케이블을 통해서 CN, CV-W라는 케이블로 한전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최초로 만나는 판넬이 이 LBS 판넬이죠. 그 다음에 있는 판넬이 MOF 판넬입니다. 그래서 22,900V가 이 특고압이 이렇게 흘러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저압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넬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00이 이 VCB 전단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수전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변압기 쪽에 있는 것을 변전반, 그 다음에 변전반 후단에 있는 PL1부터 CON 판넬까지를 저압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압반은 여기는 전부 다 380이 되어서 이 380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넬을 배전반, 전기를 분배한다고 그래서요. 배전반이라고도 합니다. 한전에서 아파트에 전기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3개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3종류의 계량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MOF반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용 전력량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용 전력량계가 MOF반 PES2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판넬은 PL7이죠. PL7에 또 2개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용 계량기고 하나는 가로등 전력량계입니다. 먼저 이 밑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급수 동력이죠. 그래서 급수 동력을 운용을 하는 전기는 산업용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PL7 여기 판넬 안에는 자 1번 2번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산업용 전력 양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윗부분 판넬에 연결되어 있는 가로등 전력 양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과 1번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용과 PS2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용과 그 다음에 PL7에 있는 산업용과 그 다음에 가로등 판넬, 가로등 전력량계 이렇게 3개의 계량기를 보고 한전에서 원격 검침을 통해서 이 A라는 아파트에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자세한 항목을 또 영상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의 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20년 4월 달이니까요. 지난달 2020년 3월 달에 이 A 아파트의 전기 사용량에 대한 한전 요금이 사용량은 100kW,
그리고 요금은 100만 원이 이 한전으로부터 요금이 부과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전에서 부과된 요금은 주택용 계량기에서 검침한 게 70kW, 그리고 산업용 계량기에서 20kW, 마지막으로 가로등 계량기에서 10kW의 검침, 원격 검침으로 요금이 100만 원이 부과돼서 총 사용량은 100kW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원격 검침을 통해서 이 500세대의 전기 계량기를 검침을 한 결과 총 검침량이 60kW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용 세대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이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진 것 때문에 공용 요금과 세대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전 부과 전기 사용량이 100kW였죠. 그리고 세대 사용량이 토탈 60kW이기 때문에 40kW가 공용 전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용 전기료는 변전실에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 그 다음에 급수 펌프, 기타 지하 주차장의 전등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집수정의 배수 펌프,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각 세대의 복도에 있는 전등 등 전용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공용이 되겠죠. 이 공용이 40kW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용전기 40kW는 500세대에 대해서 평형별로 부과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부과 원칙이죠. 그래서 세대에서 부과되는 전기 요금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세대별 사용량의 전기 요금에 공용 전기 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동영상, 이어지는 동영상에 관리비 부과 항목에 대해서 보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요금 또한 전기 요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메인 계량기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메인 계량기가 100만 원이 부과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은 총 수도 요금, 전체 메인 계량기가 100톤을 사용했다라고 보게 되면 이 500세대의 각 가정의 계량기의 총 합계가 만일 70톤이다. 70톤이면 30톤이 공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30톤에 대해서 평형별로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되면요. 세대에서는 세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 플러스 공용 수도요금, 평형별로 부과하겠죠. 공용 수도요금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전기요금과 그 다음에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매월 납부하는 그 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파트의 한 세대에 대한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관리비 내역서는 이 전기료 부분과 그리고 수도료, 그리고 일반적 관리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료 부분입니다. 이 세대의 전기료는 전월 지침이 461kW, 그리고 당월 지침이 487kW,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빼게 되면 사용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용량이 26kW가 되겠습니다. 이 26kW를 주택용 전력의 단가를 곱하게 되면 1110원이 되지요.
보통 일반 세대에서 200에서 300kW 정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이 집은 아마도 공가 세대, 즉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용의 전기요금은 111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500세대의 모든 세대의 전기 사용량을 더해서 한전에서 부과된 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가 공동 전기료죠. 이 공동 전기료들 이 세대의 평형으로 나눈 값이 이 집의 공동 전기료가 되겠고요. 3,528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이분이 101동에 산다라면 101동에 이분이 사시는 그 동의 승강기 전기료를 검침을 해서 그 승강기 전기료 또한 평형으로 나눈 값이 1,370원. 그래서 이 집의 전기요금은 6,0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요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 중에 500세대에서 사용하신 모든 수도요금을 합해서 뺀 나머지가 공용수도죠. 그래서 세대에서 지금 이 집은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수도요금이 사용량에 대한 금액이 이 부분에 표시될 거고요. 지금 사용량이 없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수도료는 1,429원이 역시 평형별로 나누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수도요금은 1,429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동월에는 1,199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월에는 1,030원이 부과되었다는 그런 표시죠. 왼편의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은 1,261원. 그죠? 그리고 전년 동월, 작년 동월은 1,180원이 부과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으로 일반 관리비 및 일자리 안전 자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건비에는 급여 및 재수당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연차 충당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그리고 우편료, 전화요금, 통신료, 인터넷 비용이죠.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가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화재보험,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보험, 영업배상, 재난배상, 승강기 배상 책임보험 등이 이 보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비는 미화원분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청소용품, 즉 청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경비비는 우리 경비원분들의 경비 용역비, 위탁 관리를 줬을 때는 경비 용역비, 기타 경비하시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경비비라고 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비는 승강기의 위탁 관리 용역비 그리고 수리했을 때 그 수리의 자재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수선 유지비 전에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가면 갈수록 노화되기 때문에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수선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일정한 금액을 세대에 부과해서 그 적립금으로 장기적으로 수선을 하는 충당금이다.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되겠고요. 이런 수선비 중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뺀 나머지 공용 부분의 시설의 보수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즉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비용을 수선 유지비로 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선관위 운영비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뽑도록 되어 있죠.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요. 이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을 선출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을 두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그 다음에 위원 회비, 그 다음에 활동비 등이 선관위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아파트 관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위탁관리업체,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자치관리,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람을 뽑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뽑아서 계약을 해서 근로자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탁,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계약으로 정한 월 비용 금액,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금액, 그것이 위탁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동대표 정기회의의 참석비, 즉 동대표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한 참석비,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장의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감사의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모든 동대표분들 참석하신 동대표분들의 운영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죠.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경비원 분들 중에 일정한 연세가 되어서 그렇게 어르신들의 재취업 또는 어르신들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지원금이죠. 이 지원금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은 전부 다 지출인데 일자리 안정자금만큼은 정부에서 이 A라는 아파트의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거죠. 나머지 이 부분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와 부과 방법, 그 다음에 수도요금의 구성 방법과 부과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관리비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설명 내용 중에 부족하거나 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